졸업작품저 5조의 발표를 맡게 된 모건의료 행정과 2학년 류지희라고 합니다. 저희 팀원들은 이승민, 남가은, 구본영, 유지희 4명의 학생이 준비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3학년 1위 폐암을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폐암을 선정하게 된 목적, 폐암의 정의 및 종류, 폐암 원인 및 증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암 환자 차트를 분석하고 암 등록을 하는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선정하게 된 목적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바로 흡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로 인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담배가 유발하는 암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폐암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폐암은 얼마나 치명적일까요?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낸 통계를 보면 2020년 남녀 합산 암tumor 사망률에서 폐암이 1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간 부동의 1위가 폐암이라고 나옵니다. 남자들 통계치를 볼까요? 남자들 또한 폐암이 1위로 나와 있고, 그렇다면 여자들은 어떨까요? 다른 암이 1위일까요? 통계치를 보면 여자들 또한 폐암이 1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흥미로운 기사도 찾아보았는데요. 당월 12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담배는 입에 대본 적도 없던 한 여성 주부가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에게서도 폐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0년과 16년 폐암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 비율이 남성은 36%, 여성은 66% 증가했으며 2016년 폐암 환자의 3분의 1이 여성 환자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여성 폐암 환자의 증가 원인은 간접흡연과 조리 시 생기는 주방 내 유해 연기와 방사선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등의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암이란 무엇일까요?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종류는 현미경적으로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소세포 폐암입니다. 소세포 폐암은 악성도가 강해서 발견되는 당시에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있어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로 진행하게 되고, 급속히 성장하는 특징으로 대부분 환자가 흡연량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선암종, 편병상피세포암종, 대세포암종 이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선암종은 발생 빈도가 높은 폐암이고, 편병상피세포암종은 기관지 점막을 구성하는 편병상피세포가 변성하면서 생기게 되는 폐암입니다. 대세포암종은 폐 표면 근처에서 큰 암세포가 그 중 일부는 빠르게 증식해 전이되어 다른 비소세포 폐암들보다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흡연과 관련이 많은 편병상피세포 암종이고 남자들이 자주 발견되며 여성과 비흡연자들에게는 선암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폐암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원인을 알고 예방하며 조기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흡연, 간접흡연, 성면과 같은 광물입니다. 필터링 되지 않는 담배 연기를 간접흡연이 발암물질에 직접적으로 더 노출되어 흡연자보다 폐암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기침, 두통, 호흡곤란이 있으며 다른 질병들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암은 수술적 치료가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데요. 절제하는 크기와 모양에 따라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쐐기 절제술은 그림과 같이 웹지 형태로 아주 작은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분절 절제술은 기관지 폐 구역 단위로 폐를 절제하는 수술로 쐐기 절제술보다는 범위가 조금 넓은 수술입니다. 세 번째로 폐압 절제술입니다. 폐 옆 단위로 폐를 절제하는 수술이고, 네 번째로 전폐 절제술입니다. 전폐 절제술은 한쪽 폐 전부를 절제하는 수술로
폐암이 주 기관지를 침범했거나 한쪽 폐가 완전히 파괴된 경우에 시행되는 수술입니다. 김재현 환자의 차트입니다. 차트를 분석하기 전에 암등록 조사지를 작성하기 전에 암등록을 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국가에서는 암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알맞은 프로그램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계 자료가 필요한데 그 통계 자료는 암등록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암등록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정보관리사의 고유한 직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요 호소는 폐병변으로 20년 9월경에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고 형 병력에는 수십 년 전 폐결핵 진단받고 완치된 상태로 19년 11월 16일 경유도 방광 종양 절제술을 시행 후 외래로 팔로우업 하던 분으로 방광암 재발로 인해 재수술을 하러 9월 30일 날 입원해 CT, 엑스레이에서 폐병변이 발견되어 추가 검사를 위해 입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폐병변이 발견된 엑스레이를 찍은 날인 2020년 9월 30일이 초진일이 되며 우연히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진단 경로는 2번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 기록지를 보겠습니다. 흉부외과에서는 왼쪽 상엽의 폐압 절제술과 종격 림프절 생검을, 마취과에서는 흉곽 경막의 카테터 삽입을, 비뇨기과에서는 내시경적 네오도 절개술과 방광종양의 경요도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면 수술 때 절제한 암덩어리와 후상의 선암종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 폐암이라는 진단이 CT보다 정확하게 내려지기 때문에 숫자가 더 큰 7번 원발 부위 조직검사가 주진단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원발 부위 C코드와 조직학적 N코드는 ICD-5책을 통해 찾게 되는데요. 원발 부위 폐 상엽은 C34.1 코드를 조직학적 진단으로는 생검에서 나온 결과인 아데노카시노마 선암종의 코드인 M8140으로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뒤에 포상 NC날이 M8550 코드로 숫자가 더 크고 나쁜 암종이기 때문에 M8550/3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조직검사 결과지입니다. 수술로 절제한 것의 생검을 보면 침습성 포상선암종으로 단색무늬가 우세하며 종양 사이즈는 이러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번 내장 늑막, 3번 림프관, 4번 폐음부에서는 아무런 이상 발견이 없었고 5번 절제 단면이 깨끗하며 6번 23개의 림프절에서는 전이가 없었으며 7번 다른 병리학적 부분도 이상이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병기 분류는 다른 곳에 전이와 이상 발견이 없었기 때문에 로컬라이즈 1번 해당 부위에만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징 코드는 여기 8번을 보면 T는 분류를 사용했는데요. T는 암의 크기와 깊이, N은 임파서 전이 정도, M은 원격 전이를 나타내는 분류로 8번 내용 그대로 T2A, N0, M0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편측성은 좌우 대칭 쌍을 이루는 기관을 구분하는 것으로 좌우 쌍으로 이루어진 폐는 지금 현재 왼쪽 상엽에서 원발했기 때문에 이번 왼쪽 원발 부위라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분화도입니다. 분화도는 해당 암세포가 일반 정상세포와 닮은 정도를 뜻하게 되는데요. 조직검사 결과에서 폴리, 나쁜 등급으로 측정되어 3번을 체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방법은 폐압 절제술을 통해 치료하였기 때문에 수술 방법 1번을 체크해줌으로 암 등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해당 환자는 방광암에 걸렸는데 방광암도 등록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해당 환자는 방광암에 걸린 것이 맞습니다. 여러 곳에서 원발에 나타난 암을 다중 원발암이라고 하는데 이의 경우 암 종별로 모두 등록해주는 것이 옳지만 해당 환자의 방광암은 재발한 것으로 한 번만 등록하는 원칙에 따라 이미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발한 경우인 지금은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사망률 1위 폐암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간이 학우 여러분들께 폐암에 대해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졸업작품들 5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